처음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감사 인사까지 들어봤습니다. 국민 주권 대축제 국민 임명식,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에 담긴 영상을 함께 보셨고요. 또 이 이후에는 국민 임명식까지 그야말로 독립운동가 후손부터 또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계 인사, 또 일상의 작은 영웅들까지 80명이 무대에 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저희는 좀 대담을 계속 이어가 보면 일단 좀 긴 시간 그래도 함께 이 행사를 보셨는데 행사를 보시면서 소회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본인도 상당히 좀 감격스러워하고 또 김혜경 여사도 감격스러워하고 또 단위에 올라온 80명의 국민 대표들도 굉장히 좀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을 우리가 함께 목격할 수 있었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 감사 인사를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임명된 것에 대해서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동시에 또 한없는 책임감을 느낀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은 앞으로 국민의 충직한 일꾼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 국민 임명식에서 밝힌 그런 내용 그리고 가졌던 그런 마음들 이 초심들이 그대로 좀 유지가 돼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면 대부분 불행했지 않습니까? 뭐 감옥에 가든지 또는 뭐 탄핵 파면돼서 쫓겨나든지 굉장히 불행한 그런 전철들을 밟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런 초심 그대로 유지해서 정말로 물러날 때 온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국민주권 대축제 지금 이제 2부 행사의 막바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또 축하 공연도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 행사를 본 수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행사를 보시면서 느끼는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는 뭐 잘 됐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이 행사를 모든 게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판할 수 있는 시각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바로 지금 행사 대한민국의 한복판 광화문에서 하는 행사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행사였으면 좋겠다. 또 뭐 그렇게 어느 일정 부분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그 말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역시 국민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보기도 했는데요. 네. 수십 번을 강조를 했습니다. 역시 국민 주권 정부다. 이재명 정부는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부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국민 말을 듣겠다 하는 얘기를 또 강조를 했고요. 국민께 임명을 받았다. 국민이 임명을 했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지금 저 자료화면에 나옵니다만 뒤에 80여 분이 실질적으로 임명을 하는 저걸 아까 자세히 봤더니 제일 밑에 대통령 이재명이 아니라 대통령 이재명은 제일 서두에 나오고 그렇죠. 주는 분들이 역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보통 표창장을 받을 때의 생각이 이렇게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름만 대면은 알 정도의 그런 유명인보다도 그야말로 소소하고 이름은 비록 그 유명하지는 않지만 일상 속의 영웅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대목 이런 것들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로만 그치는 그야말로 이벤트성 이 6월 3일 대선을 치르고 6월 4일 국회에서 이 취임식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국민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저렇게 한마당 장치를 하겠다라는 그 취지 저는 뭐 일정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고요. 부디 말로만 어떤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반드시 돼야 되고 이 말씀드린 대로 그 빛이 가장 강하게 발휘하려면 역시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 여기 국민은 당연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야당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요. 예, 예. 또 뭐 시민단체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함께 가는 국민 주권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 국민 임명식은 광복절 80주년에 진행될 만큼 국민 대표 80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혹시 함께 현장을 보시면서 인상 깊게 본 국민 대표 있으셨습니까? 네,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대표 80명 중에 이 4명이 그 중에 더 대표가 되는 그런 분인데 네. 지금 뭐 45년 8월 15일 날 태어난 독립군의 아들 이 해방동이 이 강복동이가 직접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그런 장면도 굉장히 저는 뭐 인상이 깊었고 네네. 그리고 또 AI 또 기업인이 임명장 국민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다. 그리고 뭐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도 뭐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그 80명 중에는 뭐 이세돌 같은 분, 또 박항서 같은 네. 분 이런 분들은 뭐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뭐 각계 분야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았고 아까 등장할 때 저는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부가 네. 정말로 좋아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취임식과 관련해서 박근혜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초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전두환, 노태우 또 전 대통령의 가족들도 초청을 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보 측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런 사람들까지 초청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 정부로 가야 되겠다. 국민을 통합하는 진영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로 그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이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두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순수한 국민 통합의 뜻에 좀 맞춰가지고 함께 와서 함께 기뻐했으면 보수하고 진보가 정말 극한적으로 진영으로 나눠서 대결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실종이 되고 지금 뭐 국론이 분열이 되면서 국가의 역량이 굉장히 훼손되는 이런 상황에 오히려 좀 치유하는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다양한 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행사 중 좀 특별히 감명 깊게 본 국민 대표 있으십니까? 네, 저도 여러 분들이 쫙 그 시선을 잡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K컬처, 앞으로의 어떤 미래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그 대목이 짧게 대통령 말씀에도 있었고요. 또 네. 몇몇 분들이 문화계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로서 초대를 받았는데 예. 저는 아까 유심히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밟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있죠. 네, 애니메이션 영화가 지금 뭐 누적 예, 완전히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만 시기가 앞당겨서 K-팝 데몬 헌터스가 이 장면을 이렇게 담았으면은 또 다시 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다. 거기에 남산 타워가 나오죠. 네. 지금 예, 남산 맞습니다. 타워 가려면은 줄을 그렇게 쓴답니다. 네, 외국 그 관광객들이 반드시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 그 K-팝 헌터스 효과인데요. 저걸 보면서 이 촬영 시점이 잘 맞아떨어지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저 화면이 그대로 K-팝 헌터스에 다만 몇 분이라도 담겼으면은 더욱 큰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예. 연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연출과 어떤 이런 형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려보면 과거에 이런 어떤 정치적 이벤트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장면들이 눈에 띄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임명식을 한다면 대통령이 이제 장관을 임명하는 모습인데 이건 반대로 이제 국민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임명을 하는 모습이 글쎄 이게 또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느낌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어떤 과거의 정치 이벤트와 비교했을 때는 어떠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다 취임식이었지 임명식을 통해서 임명을 받는 그런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처음이고요.
이렇게 이제 오늘 국민 임명식을 한 것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재명 정부를 탄생케 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물론 모든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출범을 하지만 특히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탄생된 그런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2.3 비상계엄을 그러면 극복을 누가 했느냐? 역시 이제 빛의 혁명의 주인공들인 국민들, 정말 엄동설안의 국회의사당에 집결한 그런 국민들이 없었다면 과연 비상계엄군들의 그런 무력들을 극복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했겠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국민들의 충직한 일꾼이다. 그래서 나는 일꾼으로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이 임명장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에 따라서 오늘 행사가 치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대선을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3월 9일 날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그리고 5월 10일 날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분명한 팩트인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선서만 했지 취임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국민 임명식이라는 취임식을 가졌고요. 포천에서 수해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국민 임명식에 이 취임식을 그럼 취소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저는 칭찬해야 된다고 보고 역시 이제 같은 맥락에서 특히 이제 4명의 그런 국민 대표들이 큐브의 국민 임명장을 다 이게 세웠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 순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좀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표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예. 이전의 정치 이벤트와 비교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빛,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강조를 하는 것이 이제 빛의 혁명이라는 것들이 있죠. 이른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여의도 국회 앞과 광화문을 뒤덮은 그런 그 빛, 이것을 이제 뭐 선점을 한 것입니다. 빛의 혁명, 그 빛이라는 하나의 그 핵심 키워드를 본인의 어떤 그 세력화에 상당히 잘 접목을 한 거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예. 면에서 아까 레이저를 아주 잘 활용을 했더군요. 이전과 이후에 바로 우리는 빛의 정부다. 그리고 이 감추어진 빛이 이제 세상을 찾았다. 그리고 또 80주년 광복절하고 잘 이렇게 이 결합을 해서 레이저 즉 빛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 참석한 이 수만 명의 그런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TV로 보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도 그 빛의 의미, 네. 빛은 이 곡선이라는 게 없죠. 이렇게 애둘러 가는 것이 없습니다. 빛은 항상 직진을 하게 마련인데 바로 그러네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그 2세들이 살 그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한눈 팔지 말고 직진을 해서 그 목표를 이루도록 또 그런 면에서는 뭐 여야 가릴 것도 없이 야당도 당연히 협조할 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야 협치가 없으면은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단지 뭐 짧게만 더 보완을 해드린다면은 바로 이 왜 불참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불참한 거 이유가 없지 않느냐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8.15 광복절 때 위안부 할머니와 연결된 그분을 만약에 사면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지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인 환경이 불참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아마 좀 새겨 주십사 하는 또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낮에 있었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분간 연설을 했는데 그중에 빛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경축사 핵심 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일반적인 뭐 국민 나라 이런 나라 빼고 예. 가장 많이 등장한 나라가 빛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광복이라는 그런 단어에도 이제 빛 아니겠습니까? 빛을 다시 찾은 그런 날이 이제 8.15 광복절의 의미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빛을 강조한 것은 잠시 전에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빛의 혁명에 의해서 탄생된 그런 정권이다라는 맥락하고 8.15 광복절 80주년 행사하고 일치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강조했냐면은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에 의한 정부다. 12.3 내란을 진압한 국민들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굴곡된 역사 이것도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다.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 결국 이제 자주 독립의 빛 쟁취했고 또 우리 국민들 독재 그리고 여러 가지 내란에 맞서서 민주주의의 빛을 찾았다. 그래서 이런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나가자라고 이제 8.15 광복절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12.3 비상계엄 내란이 극복이 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후보가 지금 당대표에 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이 종식이 되지 않았다. 내란 종식을 가장 중요한 당대표 후보의 출마 메시지로 던졌고 지금 이런 내란 세력들의 반성, 사과 없이는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라도 저는 뭐 지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또 국민의힘이 이것과 관련된 연루 의혹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상 규명 그리고 사법적인 단죄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12.3 비상계엄 내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잠깐 깔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방송 시작 서두에도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뭐 내란 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부터까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지금 여기서 저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거하고 탄핵을 반대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누차 이 비대위 회의에서도 나오는 얘기고요. 저도 대변인 혁명을 통해서 논평을 통해서 충분히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정당이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이렇게 그 근거를 한번 대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그러면요 근거를 바로 네, 대서 이거 짧게 요청이 듣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경축사 관련 내용이니까요. 네, 요청을 본인이 하시니까 그 짧게 없고 짧게 할까요? 네. 자,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것이고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당선이 가장 유력시 되는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사과 인사하라니까 혼자만 안 했어요. 그리고 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뭐 사람이 죽었냐 다쳤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 대표 가장 유력한 후보가. 그런데 그 근거를 나한테 대라고 하니까 유감스럽게도 이걸 됐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안 죽었다는 거하고 어떻게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걸 같은 선상에 놓고 봅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두 분에게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자, 경축사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 오늘 이제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과거사를 언급하면서도 민감한 부분은 삼가는 방식으로 일본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동반자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이시바 총리도 추도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전쟁의 반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에도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일 관계 글쎄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우리 김 대변인께 그렇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지금 미국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전향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회담에 앞서서 일본에서의 어떤 정상회담 이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일본과 한국에는 서로 협력할 것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쪽인데요. 예. 일본은 세계 최강의 소부장 국가입니다. 잘 아시겠죠? 소부장, 바로 소재, 부품, 장비 면에서는 아주 경쟁력이 최고의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이고요. 한국은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른바 중장대 산업, 조선이라든가 뭐 화학, 뭐 이런 것들, 지금 물론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가 우리의 핵심 산업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 두 나라의 경제 강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할 관계가 매우 높다. 바로 이시바 일본 총리도 이것을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이 경제 면에서 협력을 하면은 이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이른바 GT 경제권에 근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안보에서는 한미일, 이른바 트라이앵글 삼각 체제가 이제는 그 아시아 태평양 중심으로 바로 동맹의 현대화라는 새로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미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어떤 재배치 문제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안보에서도 일본과의 관계가 밀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전 그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할, 좀 아까도 빛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이기도 하지만 또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네, 한일 관계 글쎄요 앞으로를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뭐 한일 관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또 이시바 총리 다 굉장히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또 상호 좀 생산적으로 협력적으로 가자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25일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 앞에 23일, 24일 지금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갔는데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취임하고 이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미국 대통령보다 일본 내 최고 지도자를 만난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일 관계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8.15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한일 관계를 분명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과거는 과거대로 직시를 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갈 거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도 또 좀 뼈아픈 얘기를 했어요. 과거를 분명히 직시하고 더 이상 좀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화답하듯이 지금 이시바 총리도 이 패전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13년 만에 그러니까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반성을 전혀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반성을 언급을 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쟁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반성 그리고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한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만 이런 부분을 피해를 입었던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좀 굉장히 안타깝고 또 동시에 가해라든지 또는 뭐 침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발언도 없었다는 것도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이 1989년 이래 최고 수준의 호감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호감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굉장히 좀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89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갤럽 여론조사인데 38%가 일본에 대해서 호감이 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호감이 간다는 건 이제 56%로 더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연령, 그러니까 20대에서는 일본 사람에 대해서 무려 77%가 호감이 간다라고 평가를 해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 나빠졌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한일 양국 간의 좀 지도자들 때 그런 언행 때문에 결국 나빠진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가장 최악의 한일 관계는 이제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한일 무역 갈등을 일으키면서 최악의 그런 수준으로 좀 떨어졌는데, 저는 뭐 이거는 뭐 일본의 정치 지도자에게만 당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정치 지도자에게도 동일해서 저는 강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좀 악용하면 안 된다. 자신의 뭐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한일 관계를 뭐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좀 나와서는 안 되고, 이런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좀 따끔하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한일 양국의 국민 의식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의 이제 일본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호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일 양국의 서로 이 반일 반한 그런 그 감정이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 이것을 악용을 한, 좋게 얘기하면 활용을 한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이 어제 그 출소를 한 바로 이 조국 그 전 대표도 뭐 죽창가를 높이 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반일 감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어떤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고 나오는 그런 겨울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본인들 또는 자신의 어떤 진영 논리로 한일 관계를 이용을 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오늘 다루는 그 여론조사에 저연령일수록 우호적인 그런 게 나와 있죠. 매우 중요한 그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없는 게 바로 제가 아까 언급한 그 K컬처 영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또 일본 그 젊은층이 한국의 어떤 음악이라든가 댄스 이런 것을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고요. 또 우리 젊은이도 일본의 최근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생활이 있습니다. 또 스포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국가대표 배드민턴 이 감독이 한국인 박주봉 그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상당한 그 우호감을 높였거든요. 거기에는 거의 국민적으로 아주 영웅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와 스포츠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접근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앞으로 발전될 양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꽤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마지막에 짧게 좀 질문을 드려보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축사에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어떤 유화 제스처의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지금 뭐 북한에서는 당장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뭐 한술밥에 배부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인내하고 차근차근 풀어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뢰 회복 그리고 대화 복원부터 시작을 강조를 했어요. 이미 이제 대북 확성기는 이제 중단했고 또 철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 이게 이제 뭐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뤘는데,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평화 공존의 메시지를 던지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 시절에 남북의 대화가 다시 복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뢰 관계도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9.19 남북 군사 합의도 남북 간에 다시 재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인내를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그 정책은 이른바 노무현 문재인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대북 정책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9.19 7년 전에 정확히 7년 전에 남북 군사
합의를 했던 것이 저는 복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이른바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것이 저는 뭐 늦어도 연말까지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평화 무드로 가는 것만은 기정사실이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엊그저께 한 얘기 이것도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의 희망은 허망한 개꿈이라는 말이 또 툭 터져 나왔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재명 정권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당근과 채찍을 계속 아마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잘 대응을 해야 국민들도 대북 그 문제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북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시각에 열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